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아날로그의 일본 디지털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 4개월 전쯤에 일본이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 이유, 그리고 일본 IT 산업이 뒤처지게 된 이유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죠. 둘의 원인이 같아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일본은 현재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서 IT 산업이 뒤처지게 되었거든요. 일본은 여전히 장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문서를 파일이 아닌 종이로 정리합니다. 메일보다 팩스가 안전하다는 이유로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고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하죠. 뉴스를 보면 화면이 아닌 종이로 설명을 하거나 초중학교 때처럼 무언가를 만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날로그 편 마지막에서 나온 내용인데, 일본은 여전히 잠재력이 큰 국가이죠.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세계 1위이고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 컨텐츠 파워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 다시 나오려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진짜 일본이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일본 총무성은 2025년 절벽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죠. 일본 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5년 이후 최소 12조엔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에서도 디지털화를 국가 과제로 삼기 시작했죠. 하지만 딱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일본의 디지털화는 실패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죠. 사실 지금 일본의 문화와 상황을 보면 개혁은 단지 정부의 힘만으로는 힘들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죠. 일본은 변화가 느린 사회이니까요. 고령화로 인해 늙은 사람이 많은 일본은 변화를 꺼려합니다. 고령화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디지털 시대에서 주도권을 잃기 시작하자 연구를 했는데, 일본이 디지털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갈라파고스 증후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갈라파고스 증후군은 기술과 서비스가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중국의 제품들을 보면 촌스러운 빨간색과 금색으로 도배해놓은 제품들이 있죠. 해외에서 볼 때는 디자인에서부터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딱히 상관없죠. 중국은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자국민만 좋아하면 그만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내수 시장이 있기에 기업들은 굳이 국제 시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고령화와 갈라파고스 증후군 외에도 장인 정신도 있고 정치권도 고령 인구가 많고 젊은이들의 관심이 적기에 변화하려 하지 않죠. 자연재해도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일 경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모두 멈추어 버리기 때문에 반감이 있죠. 대충 이 정도만 들어봐도 변화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괜히 외부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시선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도 변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코로나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일본은 해외 언론에서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회의와 일을 하고 통계 수치도 실시간으로 집계되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일본은 뉴스에서 집계를 해주었는데, 이것마저도 사진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해서 보여주었죠. 온라인 수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확진자 수 집계는 팩스로 해서 3일의 시간차가 생겼습니다. 비대면 업무라는 말도 무색하게 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해서 시간을 정해 따로따로 회사에 도장을 찍으러 출근하기도 했죠.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도 아니고 외국의 기사를 못 보는 게 아니기에 정부도 국민들도 해외에서 일본의 아날로그를 비웃는 글들을 봤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했던 보고서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칼을 빼들었죠. 2021년 9월 1일 디지털 개혁을 주도할 중앙정부기관 디지털청이 공식 출범합니다. 디지털청은 총리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졌죠. 정부의 개혁 의지가 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현재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행정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플로피 디스크를 지정해 정보 제출을 요구해온 규제를 재검토하는 개혁을 내년까지 2년 동안 단숨에 추진하겠다라는 말을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물관으로 가야 할 플로피 디스크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이죠. 우리에게 플로피 디스크는 옛날에나 쓰던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현재도 사용 중이거든요. 실제로 이전까지는 정부의 인증을 받거나 특허를 받거나 하려는 기업은 플로피 디스크에 자료를 담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USB 클라우드 이메일 어떤 방법도 안되고 플로피 디스크만 가능했죠. 플로피 디스크는 시작입니다. 상징성 있는 플로피 디스크를 예시로 든 것이지, 기시다 총리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물론 일본 기준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죠. 일본은 규제를 개혁하고 교육과 공무원들도 바꾸고 있고, 아예 공무원에는 디지털직이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겼죠. 스마트폰을 좀 더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휴대전화 요금 인하
인하까지 추진했습니다. 디지털청이 현재 가장 크게 밀고 있는 것은 마이넘버입니다.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인데 이걸 디지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국민에게 각자 다른 12자리의 번호를 주고 이걸 마이넘버 카드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마이넘버 카드로 은행 업무는 물론 방문하고 도장 찍고 하는 것 없이 전부 전자서면 같은 디지털로 해결할 수 있게 되죠. 2025년까지 마이넘버를 이용해 휴대폰으로 행정 서류를 발급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도장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도장 사용을 안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 부동산 거래에도 도장을 없애고 전자결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었다면 뭐야 별거 아닌데 조금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실현되어 있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일본의 행정과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반대로 한국이 엄청나게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 축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디지털 개혁은 생각보다 아니 성공만 한다면 이때까지와 다른 일본을 만들 겁니다. 행정을 다 바꾸어 버린다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침대로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온라인을 사용하게 되죠. 세금 납부부터 작은 사인까지 이것들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일본이 디지털 개혁으로 원하는 것은 기업의 디지털화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갈라파고스 증후군 기억나시죠? 내수시장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IT 업계에서 후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디지털 개혁은 내수시장 자체를 디지털에 익숙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죠. 기업들이 디지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디지털 개혁 표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 민간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렇지 해상 물류 분야에서는 선화증권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고 금융 분야 개혁을 통해 해외 기업들이 좀 더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보급 확산을 위해 규제를 해제해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규제가 풀렸으니 기업도 힘을 쏟기 시작했고요. 일본이 가장 힘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입니다. 원격 진료를 포함해 모든 의료 활동을 디지털화하겠다는 생각이죠. 산업에서도 대놓고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AI 관련 스타트업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도 2026년까지 AI 관련 산업에서 유니콘 기업과 신규 상장 기업을 5개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죠. 농업도 스마트 농업이라는 이름을 짓고 싹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데 뭐 이 정도로 하죠. 굵직한 건 대충 다 봤으니까요. 요점은 이겁니다. 기업이 바뀌지 않으니 정부 주도로 싹 다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을까요? 벌써 일본의 기업들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날로그화에 멈춰있던 일본이라는 단점이 이제 장점이 되었거든요. 새로운 사업 분야가 생겨난 것이니까요. 디지털화가 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돈이 되는 사업들이 생겨날 겁니다. 해외 자본들은 벌써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거대한 경제 규모의 일본이라는 신뢰성, 곧 일어날 기업들의 디지털 개혁은 딱 봐도 매력적인 투자처이니까요. 막말로 해외 경쟁력은 제쳐두고 일본 내에서만 디지털로 변화를 성공해도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사업들은 무수히 쏟아질 겁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했고 이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일본은 여전히 잠재력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디지털 개혁은 단순히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일본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것이죠. 조금만 검색해보면 몇 년 전에 올라온 몇십 년 동안 운영 중인 일본의 강소기업을 한국의 중소기업과 비교하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강소기업이라 불리던 일본의 중소기업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버블 이후 일본의 경제는 끊임없는 침체기였죠. 일본의 디지털 개혁을 보면 일본은 새로운 성장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코로나라는 큰 충격이 정부와 산업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아날로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날로그와의 전쟁, 일본이 변화한다, 디지털 개혁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